안녕하세요. KCB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 개편된 아르티팩스의 진행을 맡게 된 이진옥 실비아입니다. 네, 아르티팩스라는 말은 예술가, 전문가, 장인 등을 일컫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의 제목처럼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주위, 특히 미국 동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음악인들 모시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즉석에서 음악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순서로요, 제 자신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피아노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고 학교에서 피아노와 음악사, 음악 이론을 강의하고 있고요. 또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맨하탄 성프란치스코 성당 하늘처럼 성가대의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 피아노를 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제가 첫 번째로 고른 곡은요,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에요. 올해가 슈베르트 서거 19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슈베르트 곡들을 많이 연주하고 있는데요. 슈베르트는 1828년에 31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아있을 때 가곡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예술가곡을 많이 작곡했는데요. 거의 700곡에 달하는 곡을 작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피아노 곡들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즉흥곡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곡인데요. 즉흥곡은 2개의 세트로 작곡을 했습니다. 슈베르트가 작품 번호 90, 작품 번호 142. 그 각각의 세트에 4곡씩 수록되어 있어서 모두 8곡이 작곡이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작품 번호 90의 2번째 곡, E 플랫 메이저, 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즉흥곡이라고 하면요, 미리 막 이렇게 짜여져 있고 계획됐다기보다 즉석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나 이런 정서를 영감으로 해가지고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정해진 그런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슈베르트는 ABA 폼을 많이 썼습니다. 터너리 폼이라고 해서 세도막 형식인데요. A, B 이렇게 숫자가 다르다는 건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A하고 B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연주로 보여드릴게요. 네, A 부분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해피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고요. B 섹션은 완전히 달라요. 막 고뇌하는 것 같고 걱정하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A는 이렇습니다. 음악이. 되게 예쁘죠. 근데 B 섹션은 완전히 A하고는 대조가 되죠. 그래서 A, B, A이기 때문에 이 B 섹션이 나간 다음에 A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들으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코다가 오는데요. 코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부연적인 거예요. 덧붙여진 거라서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많은 음악들이 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흥곡 제가 이제 전 곡을 다 들려드릴 텐데요. 이건 A, B, A 코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피아노뿐만이 아니고요. 음악사와 음악 이론,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10년 동안 끊임없이 큰 애착을 가지고 가르친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은 음악사와 음악 이론을 접목한 그런 과목으로 비전공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왜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이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래서 제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전혀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이 들어옵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은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근데 한 학기를 거치면서 이것저것 배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귀가 트이고 또 마음이 열리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보람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로를 하게 된 게 너무나 또 기쁜 게, 저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두 번째 곡은요. 첫 번째 들으셨던 곡하고 굉장히 다른 곡을 택했습니다. 인상주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상주의는 원래 미술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1860년, 70년 그때쯤에요. 대부분의 화풍이 어땠냐면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빛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색채가 강하고 그리고 선들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책상, 저거는 사과, 이렇게 분명한 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진 화가들이죠. 마네, 모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그림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림을 보면요, 보통 실외에서 많이 그려져서 빛의 강도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색은 좀 연해요. 그리고 선명한 그런 선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가까이서 보면 이게 도대체 뭐를 표현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면 이미지가 조금 더 잘 보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미술들이 완성이 안 된 그림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좀 시간이 지나서는 인상주의라는 말까지 얻게 되고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그 그림들이 음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 전후로 해서요, 인상주의 음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상주의 음악의 특징은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선명한 그런 멜로디가 없어요. 그래서 한두 번 들어서 멜로디가 이렇게 귀에 꽂혀서 이렇게 흥얼거리고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고요. 또 박자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거의 그림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뷔시하고 라벨이라고 하는 두 그 프랑스 작곡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라벨의 주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물의 희롱, 물의 유희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곡을 들으시면 정말 소리에서 그 그림이 그려져요. 정말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물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똑똑 떨어지는 그런 빗방울일 수도 있고 폭포 그런 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아마 물을 연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는 그때그때의 다른 물의 형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 음악 활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성가대 활동입니다. 예, 제가 처음에 뉴욕에 이제 학생으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성당이 아주 큰 힘이 되어줬죠. 그래서 오자마자 이 성프란치스코의 성당을 다니게 됐고 곧 오르간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5년부터 지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거의 1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좀 장기 집권이죠. 예, 그 성가대 활동을 통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성가대원들이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곡을 배우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소리를 다듬고 또 이렇게 화음으로 쫙 이렇게 될 때 그 과정이 아주 보람되죠. 당연히 성가대이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미사 때 봉사하는 게 가장 큰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1년에 한 번 음악회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저 그 음악회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흐른 관계로요. 제가 마지막 곡을 설명과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굉장히 달라요. 첫 번째 슈베르트 곡은 1810몇 년 정도에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벨 곡은 1901년에 지어졌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곡은 1971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작곡자가 아직 살아있어요. 윌리엄 볼콤이라는 미국 작곡가인데 그는 조금 새로운 클래식 음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레그타임이라는 그 스타일을 택했거든요. 그 레그타임이 뭐냐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레그타임은 음악적 스타일인데요. 레그타임을 들으시면 왼손은 굉장히 스테디해요. 그래서 근데 오른손은 이런 식으로 싱코페이션이 많이 나옵니다. 싱코페이션이 뭐냐면요. 그 원래 모든 곡들은 좀 첫 번째 박자에 액센트가 가요. 그래서 1, 2, 1, 2 이렇게 가는 게 보통인데 싱코페이션이 들어가면 액센트의 위치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1, 2, 1, 2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1, 2, 1, 2 이런 식으로 액센트가 조금 다른 곳에 놓여지면서 더 리드미컬하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곡 제가 조금 보여드린 이 곡이 The Entertainer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대표적인 레그타임 음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싱코페이션 없이 연주를 하면 굉장히 밋밋하죠. 싱코페이션이 없으면. 근데 싱코페이션을 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더 재밌게 되죠. 싱코페이션이 그 레그타임에서는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볼콤이라는 작곡가가 이 곡에서 레그타임을 사용을 했어요. 그 제목은 에덴의 정원이라는 곡인데요. 에덴의 정원은 그 스토리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느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는데 그 이브가 뱀의 유혹으로 그 아담과 함께 금지되었던 선악과를 따먹는 그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 작곡을 했어요. 그러고 음악적으로는 이제 레그타임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곡은 굉장히 좀 달라요. 제가 두 곡 전에 들려드렸던 곡하고는요. 그리고 이 곡의 또 하나 특징은 제가 피아노만 치는 게 아니고 다른 조금 행동들을 할 거예요. 발을 막 구르기도 하고요. 또 막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또 혀를 막 차기도 하고 또 나중에 휘파람을 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요. 제가 뭐 이렇게 연주를 하다 흥분해가지고 막 정신줄을 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볼콤이 정확하게 악보에 기재를 했어요. 이곳에서 발을 굴르고 이곳에서는 휘파람을 불어라. 그래서 저는 볼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 네, 이 에덴의 정원이라는 곡은 모두 4개 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연주할 곡은 세 번째 악장이에요. 제목이
뱀의 키스입니다. 그래서 뱀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악하기도 하고 교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스윗하게 이렇게 막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제가 정말 여러 가지를 했죠. 참 가지가지 한다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러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가 고른 3개의 곡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스타일이 많이 다른 곡들을 소개해드리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좀 훌륭한 음악가들 모시고 진솔한 얘기, 또 진솔한 또 인간 냄새나는 연주 듣는 그런 시간들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